어머니와 함께 간 백화점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명품 매장 앞을 지나던 순간 갑자기 점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사모님, 오늘도 오셨군요. 그런데 그 인사는 며느리가 아닌 바로 어머니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시골에서만 살았다던 시어머니의 숨겨진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결혼 준비로 바쁜 어느 토요일 오후 김은혜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남역 근처의 한 카페였습니다. 마음이 콩콩 뛰었습니다. 결혼을 석 달 앞둔 28살의 은혜에게는 인생 첫 시어머니와의 만남이었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은혜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박순자 어머니는 수수한 한복 차림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는 낡은 인조 가죽 가방을 들고 계셨고 신발도 편한 검정 운동화였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구나. 참 예쁘네. 준호가 자랑을 많이 했어. 순자 어머니의 말투는 정겨웠지만 은혜는 마음 한편이 미묘하게 복잡했습니다. 남편 될 준호가 미리 말해뒀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충청도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지으셨어.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는 혼자 살고 계시고 너무 부담 갖지 마. 그냥 편하게 대해드려.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순자 어머니는 계속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 메뉴판을 보시더니 가격에 깜짝 놀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비싼 곳에서 차 마셔도 되나 몰라. 집에서 보리차 끓여 마시는 게 훨씬 싸고 좋은데. 어머니, 괜찮으세요? 편하게 드세요.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 뵙고 싶어서 모신 거예요. 은혜는 정성껏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앞으로의 시댁 생활이 걱정되었습니다. 남편 월급만으로는 넉넉하지 않은데 시어머니 생활비까지 보태드려야 할 것 같았거든요. 순자 어머니는 가방에서 손수건으로 싼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우리 밭에서 난 마늘이야. 몸에 좋으니까 가져가거라. 낡은 손수건 안에는 흙이 묻은 마늘 서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혜는 고맙다고 말씀드렸지만 마음속으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걸 지하철에 들고 가야 하나 싶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그래, 시골 것이라 맛은 좋을 거야. 농약도 안 쳤으니까 안심해도 돼. 대화가 이어지면서 은혜는 점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것 같았고 자신이 모든 걸 챙겨드려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준호가 말하기를 은혜 씨가 회사에서 일한다면서요. 네, 작은 회사지만 격리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 요즘 여자들도 다 일하더라고. 우리 때는 시집 가면 집안일만 했는데. 순자 어머니의 말에는 시대 차이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은혜는 결혼 후에도 계속 일할 생각이었는데 혹시 시어머니가 반대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고 나서 은혜는 시어머니를 지하철역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순자 어머니는 계속 미안해 하셨습니다. 괜히 시간 뺏었네. 바쁠 텐데. 아니에요, 어머니. 뵐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지하철역에서 헤어지면서 은혜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명 좋은 분이셨지만 앞으로가 막막했습니다.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고 가치관 차이도 클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은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노릇은 더욱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준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떠셨어요? 좋으시죠? 어머니 어떠셨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기엔 너무 직설적일 것 같았고 거짓말하기엔 양심이 찔렸거든요. 좋으신 분이세요. 정말 따뜻하시고 다행이네요. 어머니가 은혜 씨 만나는 걸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시어머니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하는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았거든요. 며칠 후 결혼 준비로 웨딩홀을 둘러보러 갔습니다. 준호와 함께 강남 지역의 여러 웨딩홀을 돌아다녔죠. 하지만 가격을 들을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2천만 원이요? 네, 기본 패키지가 그 정도입니다. 하객이 200명 정도라고 하셨죠? 은혜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직장인이긴 했지만 2천만 원은 너무 큰 금액이었어요. 게다가 신혼집 전세금도 마련해야 했는데 막막했습니다. 좀 더 저렴한 곳은 없을까요? 강남 지역은 대부분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강북이나 외곽으로 가시면 좀 더 저렴하긴 한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여쭤볼까요? 혹시 도움이 되실지. 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데 무슨 여유가 있으시겠어요. 우리끼리 해결해야죠. 그날 밤 은혜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가계부를 정리했습니다. 웨딩홀 비용, 신혼집 전세금, 가전제품까지 합치면 8천만 원은 좋게 들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의 적금을 합쳐도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하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결혼을 빚으로 시작한다는 게 씁쓸했어요. 게다가 결혼 후에는 시어머니 생활비도 보태드려야 할 텐데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동료 미영이에게 하소연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줄 몰랐어. 요즘 결혼이 다 그래. 나도 작년에 결혼할 때 정말 힘들었어. 부모님 도움 없으면 엄두도 못 낼 뻔했지. 우리는 양쪽 부모님 다 여유가 없으셔서. 그럼 좀 더 간소하게 하는 건 어때? 요즘 스몰 웨딩도 많이 하잖아. 미영의 조언에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례허식보다는 실속을 챙기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준호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좀 더 간단하게 할까요? 하객도 줄이고 웨딩홀도 작은 곳으로.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며 결혼 준비하고 싶지 않거든요. 둘은 다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객 규모를 줄이고 외곽 지역의 작은 웨딩홀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돈은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은혜는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은혜예요. 아, 우리 며느리.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결혼 준비하느라 좀 바쁘긴 하지만요. 그럴 거야. 결혼 준비가 얼마나 복잡한지 아니까. 은혜는 웨딩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시어머니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고마워라. 너도 몸 챙겨가면서 준비해. 전화를 끊고 나서 은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명 좋은 분이시지만 현실적으로는 도움이 될 게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앞으로 도움을 드려야 할 뿐이니까요. 그날 밤 은혜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앞으로 챙겨야 할 사람이 많으니까.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다 각오를 다지는 마음이었어요. 결혼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은혜야, 시간 있을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네, 어머니. 언제든지 좋아요. 그럼 내일 저녁에 만날까? 강남역 근처로 갈게. 은혜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는 강남 쪽으로 잘 안 나오시거든요. 지하철비가 아깝다고 하시면서요. 다음 날 저녁 약속 장소에 나간 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가방도 좋아 보이는 걸로 바뀌어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좀 다르게 차려입으셨네요. 아, 그래. 오늘 볼 일이 있어서 좀 단정하게 입었어. 순자 어머니는 은혜를 이끌고 근처 백화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혜는 당황했어요. 백화점은 비싼 곳이라 평소 자주 오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어머니, 여기서 뭘 하시려고요? 결혼 예물 좀 보자.
우리 며느리한테 줄 게 있어야지. 은혜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건 괜찮아요.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괜찮다고 했잖아.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예물 하나 못 해주겠니? 보석 매장에 들어서자 점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점원의 태도가 평소 다른 손님을 대할 때와 달랐거든요. 어머님, 오늘은 어떤 걸 보러 오셨어요? 점원이 시어머니에게 존댓말을 쓰는 모습에 은혜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냥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결혼 예물로 줄 목걸이 좀 보여줘. 네, 이쪽으로 오세요. 점원이 안내한 곳은 매장 안쪽의 VIP 룸이었습니다. 은혜는 더욱 당황했어요. 이런 곳은 정말 돈 많은 사람들만 오는 곳 아닌가요? 어머니, 여기 너무 비싸 보이는데요. 걱정 마라. 어머니가 알아서 할게. 점원이 여러 목걸이를 가져와 보여줬습니다. 하나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었어요. 가격표를 슬쩍 본 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5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어머니, 이거 너무 비싸요. 정말 괜찮아요. 이 정도는 돼야 우리 며느리 목에 어울리지. 순자 어머니는 태연하게 1200만 원짜리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은혜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1200만 원이라니. 자신의 연봉보다 많은 돈이었어요. 어머니, 안 돼요. 이건 정말 너무 비싸요. 괜찮다고 했잖아. 신용카드 가져왔으니까. 시어머니가 지갑에서 꺼낸 신용카드를 보고 은혜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평소 현금만 쓰신다던 분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것도 검정색 카드였어요. 점원이 카드를 받아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은혜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고맙긴 하지만 뭔가 이상했거든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이런 큰 돈을 쓰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걱정이 많네. 어머니를 믿어. 결제가 끝나고 예쁜 상자에 담긴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은혜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매장을 나오면서 은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적금을 깨신 건 아니죠? 나중에 생활비 때문에 힘드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어머니한테는 여유가 있어. 하지만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걸로는 이런 돈이. 은혜야, 어머니가 농사만 짓는다고 누가 그랬니? 순자 어머니의 말에 은혜는 멈춰섰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다른 일도 하세요?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지금은 그냥 고마워하기만 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저한테 1200만 원짜리 목걸이를 사주셨어요.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정말이에요. 제가 직접 봤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게 어머니가 농사만 지으시는 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뭔가 숨기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은혜는 시어머니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졌습니다. 1200만 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시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며칠 후 준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어머니에 대해 제가 모르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어머니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쓰실 수 있었을까요? 준호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평생 농사만 지으셨으니까. 혹시 적금을 깨신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너무 무리하신 거예요. 나중에 생활비는 어떻게 하시려고. 은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무리를 하신 건 아닌지 말이에요. 다음 주말 은혜는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목걸이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신 건 아니죠? 무슨 무리야? 어머니한테는 별거 아니야. 하지만 그런 큰 돈을. 은혜야, 어머니를 너무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고 했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도 은혜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동료 미영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1,000만 원이 넘는 목걸이를 사주셨어. 어머, 대박이네. 부자시구나. 그런데 이상한 게 평소에는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신다고 했거든. 농사 잘 지으시면 돈 많이 벌 수도 있잖아. 요즘 농산물 가격도 비싸고. 미영의 말에도 은혜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농사로 그 정도 돈을 벌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집에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농업소득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검색 결과를 보니 더욱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농가 소득으로는 1,000만 원짜리 목걸이를 쉽게 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혹시 시어머니가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신 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준호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농사 말고 다른 일도 하세요? 아니요, 농사만 지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글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아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평범한 농가였거든요. 준호도 확실하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어머니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주말, 은혜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시간 있으실 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그래, 언제든지 좋아. 그럼 이번 주말에 제가 시골로 내려가도 될까요? 어머나, 시골까지 뭐하러 와? 그냥 서울에서 만나자. 아니에요. 어머니 계신 곳이 궁금해요. 결혼 전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럼 토요일에 와라. 주소 문자로 보내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은혜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시는 곳을 직접 보면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토요일 아침 은혜는 기차를 타고 충청도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주소를 보니 꽤 외진 곳이었어요. 기차역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1시간을 더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곳은 정말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농과 밭이 펼쳐진 평범한 농촌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집을 찾아가면서 은혜는 점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주소에 적힌 집은 생각보다 컸어요. 그냥 평범한 농가가 아니라 꽤 큰 한옥이었거든요. 대문도 웅장했고 마당도 넓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정말 살고 계신 곳이에요? 순자 어머니가 대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들어와라. 멀리서 고생했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전통 한옥이지만 내부는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가구도 고급스러워 보였고 곳곳에 비싼 도자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이 정말 크고 좋네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집이야. 그냥 혼자 살기엔 너무 크지. 은혜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정도 집이면 적어도 몇억 원은 할 텐데 어떻게 평범한 농가라고 했을까요?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은혜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농사 말고 다른 일도 하세요? 순자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 뭐라고 해야 할까?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은혜는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분명 숨기고 계신 무언가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결혼을 2주일 앞둔 어느 토요일, 시어머니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은혜야, 오늘 시간 있니? 같이 나들이 좀 할까? 네, 어머니. 어디로 가실 건가요? 백화점에 가서 결혼 준비물 좀 더 보자. 빠뜨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은혜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지난번 목걸이 일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하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웠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어디서 만날까요? 강남의 프리미엄 백화점 1층에서 만나자. 2시에. 전화를 끊고 나서 은혜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백화점에 가는 거니까 너무 초라하게 입을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명품 매장에 어울릴 만큼 좋은 옷은 없었어요. 2시 정각 백화점 1층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오늘도 평소와는 다른 차림이었어요. 깔끔한 베이지색 코트에 좋은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멋지게 차려입으셨네요. 그래, 백화점에 가는 건데 단정하게 입어야지.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길을 안내했습니다. 마치 이곳을 자주 오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은혜는 조금 이상했지만 따라갔습니다. 어머니, 여기 자주 오세요? 가끔 와. 서울 올 일 있으면 들르곤 해. 시어머니는 곧장 명품 매장이 있는 층으로 향했습니다. 은혜는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이런 곳은 구경도 부담스러운 곳이었거든요. 샤넬 매장 앞을 지나는데 갑자기 점원이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걸 보러 오셨어요? 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점원이 시어머니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오늘은 며느리랑 같이 왔어. 구경만 할게. 아, 며느리분이시군요. 안녕하세요. 점원이 은혜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은혜는 당황해서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어머니, 여기 점원분이 어머니를 아시나 보네요. 응, 가끔 와서 그래. 시어머니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은혜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샤넬 매장 점원이 기억할 정도면 꽤 자주 오셨다는 뜻이잖아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에르메스 매장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박사모님, 오늘도 오셨네요. 또 다른 점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성까지 불렀어요. 어머니, 여기도 자주 오시나 봐요. 그냥 구경 삼아 가끔 와. 하지만 은혜의 눈에는 그냥 구경 삼아 온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점원들의 응대가 VIP 고객을 대하는 것 같았거든요. 루이비통 매장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사모님, 지난번에 주문하신 가방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아, 그래. 그럼 잠깐 볼까?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점원을 따라갔습니다. 은혜도 함께 따라갔는데 점원이 가져온 가방을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이거 얼마예요? 은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모델은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짜리 가방을 주문해 놓으셨다니. 은혜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거 정말 사실 거예요? 응, 오래 쓸 거니까 좋은 걸로 하나 장만하려고.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하며 카드를 꺼내 결제했습니다. 또 그 검정색 카드였어요. 매장을 나오면서 은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한데?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곳에서 자유롭게 쇼핑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농사만 지으신다고 하셨는데. 순자 어머니는 잠시 멈춰서더니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은혜야, 어머니가 농사만 짓는다고 누가 그랬니? 준호가 그렇게 말했어요.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지으셨다고. 그 애도 다 모르는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 저는 정말 궁금해요.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 내 말이 맞아. 결혼 후에는 다 알려줄게. 지금까지는 준호한테도 말 안 했던 건데. 은혜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준호에게도 말씀 안 하신 일이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나, 박 회장님 아니세요?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여기서 뵙네요. 은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불렀다고요? 아, 김 부장. 잘 지내시죠? 시어머니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이런 호칭에 익숙한 것처럼 말이에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옆에 계신 분은? 우리 며느리예요. 곧 결혼해요. 아, 축하드립니다. 며느리분도 참 예쁘시네요.
그 남자는 은혜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하고 갔습니다. 은혜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어요. 어머니, 지금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는데? 회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은혜야, 이제 얘기해 줄게. 하지만 여기서는 안 되고 조용한 곳에서 하자. 은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는 건가요? 카페로 자리를 옮긴 후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혜야, 어머니는 농사만 짓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뭐 하시는 분이세요? 건설회사를 하고 있어. 그것도 꽤 큰 회사를. 은혜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건설회사 회장님이라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럼 농사는요? 농사도 해. 취미 삼아서. 하지만 주 업무는 회사야.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준호가 어렸을 때부터 평범하게 키우고 싶었거든. 돈 때문에 버릇없이 자라는 걸 원하지 않았어. 은혜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럼 준호도 모르나요? 응, 그 애도 몰라.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서 독립적으로 살라고 했거든. 어머, 그럼 저희가 결혼 준비하면서 돈 걱정하는 걸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너희가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정말 대견했어. 은혜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안도감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어머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결혼식 때 모든 걸 공개할 거야. 준호한테도 그때 얘기하려고. 결혼식에서요? 응,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식으로 소개하는 게. 은혜는 상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이런 반전이 있다니. 어머니,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돼. 넌 아무것도 몰랐던 거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혜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건설회사 회장님이라니.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그날 밤 준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어머니랑 잘 다녀오셨어요? 응, 잘 다녀왔어. 은혜는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결혼식까지는 비밀로 하기로 말이에요. 뭔가 특별한 일 있었어요? 아니, 그냥 쇼핑하고 왔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혼식 날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은혜는 새벽부터 미용실에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마음이 떨렸습니다. 오늘 시어머니가 모든 걸 공개하신다고 했거든요. 신부님, 긴장되시죠? 표정이 좀 굳어 보여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말했습니다. 네, 조금 긴장돼요. 사실 긴장보다는 걱정이 더 컸어요. 준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하객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웨딩홀에 도착하니 벌써 하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신랑 측 하객석을 보니 평소 본 적 없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쟤들 누구야? 은혜의 친구 미영이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준호 직장 동료들인가 봐. 하지만 은혜는 짐작하고 있었어요. 아마 시어머니 회사 관계자들일 거라고 말이에요. 대기실에서 준호를 만났습니다. 여보, 오늘 하객이 생각보다 많이 왔네요. 네, 어머니가 갑자기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셨어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준호도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어머니한테서 특별한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요, 딱히 없었는데. 왜 그러세요? 은혜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금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신랑의 어머니이신 박순자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 순간 웨딩홀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이라는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준호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장님이라고 했나?
우리 어머니를 시어머니가 단상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아들 준호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당당하고 품위가 있었습니다. 저는 태성건설 회장 박순자입니다.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태성건설이라면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였거든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은혜가 재빨리 손을 잡아 말렸어요. 지금까지 제 아들에게는 제 정체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평범한 농부로 알고 자라게 했죠. 하지만 오늘 이 좋은 날에 모든 것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하객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아들이 돈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느리 은혜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만난 두 사람을 보고 싶었어요. 은혜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준호야, 그리고 은혜야. 지금까지 고생 많았어. 이제부터는 어머니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가족끼리만 따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미안해. 지금까지 속여서. 그럼 제가 어렸을 때 생활이 어려웠던 건요? 그건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내가 검소하게 자라길 바랐거든. 준호는 머리를 감췄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어머니 걱정하면서 용돈 보내드린 건요? 고마웠어. 내 마음을 받는 게 정말 기뻤어. 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회사는 누가 운영하고 계셨어요? 전문 경영진이 있어. 나는 중요한 결정만 내리고 있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원한다면 회사 일에 참여해도 되고 지금처럼 각자 길을 가도 돼. 선택은 너희가 하는 거야. 준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갑자기 회사를 물려받는다면 부담스러워요. 그래, 급할 거 없어. 천천히 생각해봐. 은혜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물론 어머니 도움이 필요할 때는 부탁드리겠지만요. 시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런 마음이 기특해. 하지만 이제부터는 어머니 딸로서 당당하게 살아. 주눅들 필요 없어. 그날 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준호가 은혜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모든 게 꿈 같아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어머니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만약 처음부터 알았다면 저희 관계가 달랐을 수도 있겠네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은혜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은혜와 준호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그대로 각자의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은혜야, 정말 대박이네. 시어머니가 건설회사 회장님이라니. 회사 동료 미영이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몰랐다며? 정말 신기해. 응, 나도 아직 믿기지 않아. 은혜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이 바뀐 것 같아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준호야, 이제 회사 그만두고 가업을 이어받을 거야? 아직 그런 계획은 없어요. 지금 하는 일이 좋거든요. 하지만 준호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의 회사는 분명 매력적이었지만 갑자기 모든 걸 바꾸기에는 부담스러웠어요. 어느 주말 시어머니가 두 사람을 회사로 초대했습니다. 한번 구경이나 와봐라. 어떤 곳인지 알아야지.
태성건설 본사는 강남에 있는 20층짜리 빌딩이었습니다. 은혜와 준호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어머니, 이 건물이 다 회사 건물이에요? 응, 우리가 지어서 쓰고 있어.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도련님, 안녕하세요. 은혜는 어색했지만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대응했어요. 우리 며느리, 우리 아들이야. 인사해봐.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은 정말 넓고 고급스러웠어요. 커다란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매일 일하세요? 그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와. 평소에는 현장 다니는 걸 좋아해. 시어머니는 회사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직원이 300명 정도 되는 중견 건설회사였어요. 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매출이 연간 얼마나 돼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작년에 5천억 정도 됐어. 은혜는 현기증이 날 뻔했습니다. 5천억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였어요. 어머니, 이 모든 걸 혼자 운영하셨어요? 처음에는 내 아버지랑 같이 했지.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는 혼자 했고, 정말 대단하세요. 은혜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어요. 회사 구경을 마치고 근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거야. 갑작스러운 일이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직장이 좋아요. 당분간은 계속 다니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급할 것 없어. 은혜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아직은 지금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요. 너무 갑자기 바뀌면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당연하지. 너희 원하는 대로 해. 어머니는 언제든 기다릴 수 있어. 그날 이후로 은혜와 준호는 예전과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각자 직장에 다니고 소박한 신혼집에서 살았어요. 다만 한 달에 한 번씩은 시어머니와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은혜는 시어머니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회사 일뿐만 아니라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계셨거든요. 어머니, 고아원에 후원도 하세요? 응, 20년째 하고 있어. 어려운 아이들 보면 마음이 아파서. 양로원 봉사활동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한 달에 2번씩 가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지. 외로우신 분들이 많거든. 은혜는 시어머니의 또 다른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은 분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어요. 어느 날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어머니 회사 일을 조금씩 배워볼까 해요. 갑자기요? 지금 직장을 그만두는 건 아니고 주말에 가서 구경이나 하면서요. 좋은 생각 같아요.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실제로 시어머니는 준호의 제안을 반겼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배워봐. 준호는 토요일마다 회사에 나가 여러 부서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구경이었지만 점점 건설업에 대해 관심이 생겼어요. 현장에도 한번 가볼까? 시어머니가 제안했습니다. 네, 가보고 싶어요. 준호는 안전모를 쓰고 아파트 건설 현장에 갔습니다. 직접 보니 건설업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일이었어요. 이 일이 정말 대단하네요. 아무것도 없던 땅에 이런 건물을 짓다니. 그래, 사람들이 살 집을 만드는 일이야. 보람이 있지. 시어머니의 말에 준호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편 은혜도 변화를 겪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점점 더 편해졌거든요.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있으셨어요? 별일 아니야. 그런데 너는 어때? 직장 생활 힘들지 않니? 괜찮아요. 그런데 가끔 다른 일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 사회봉사 같은 거요. 어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일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기뻐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야.
우리 재단에서 하는 일에 참여해 볼래? 재단도 있으세요? 응, 태성복지재단이라고 해서 교육 지원이랑 의료 봉사를 해. 은혜는 주말마다 재단 일을 도우며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은혜야, 정말 고마워. 뭐가요? 준호를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줘서, 은혜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야말로 저를 받아주셔서 고마워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 며느리가 우리 집안 일을 알고 나서 달라질까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머니를 더 존경하게 됐어요. 정말? 네, 어머니는 돈이 많으시면서도 겸손하시고 남을 도우는 일도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배울 점이 많으세요. 시어머니는 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그날 밤 집에서 준호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저 생각해 봤는데 회사 일을 본격적으로 배워볼까 해요. 정말요? 지금 직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1년 정도 더 다니면서 준비를 해보려고요. 그리고 나서 결정할게요. 은혜도 자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저도 재단 일에 더 깊이 참여해보고 싶어요. 지금 직장도 좋지만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둘 다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거네요. 몇 달 후, 준호는 건설업에 대해 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시어머니도 준호의 성장에 만족했어요. 이제 정말 회사 일을 맡겨도 될 것 같구나.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어머니. 그래도 기본은 다 익혔어. 나머지는 경험으로 배우는 거야. 은혜도 재단 일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도우는 일이 정말 보람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 회사 그만두고 재단 일에 전념하고 싶어요. 정말? 후회하지 않겠니? 네, 이 일이 제 천직인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좋은 선택이야. 어머니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게.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은혜와 준호는 각자의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태성건설의 이사로 정식 입사했고, 은혜는 태성복지재단의 사무국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어느 일요일 오후 시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은혜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지난 1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준호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젊은 경영자로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장 아들이라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실력으로 증명해 보였거든요. 준호 이사님,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 마무리하셨네요. 부장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모두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준호는 항상 겸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은혜도 재단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아이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났어요. 은혜 사무국장님이 오시고 나서 아이들이 많이 밝아졌어요. 재단 직원들의 평가였습니다. 아이들이 워낙 순수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은혜는 이 일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너희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회사 경영권을 준호에게 물려주려고 해.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아직 제가 부족한데. 아니야,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좀 쉬고 싶거든. 완전히 은퇴하시는 건 아니죠? 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분간은 고문으로 있을 거야. 하지만 실질적인 경영은 준호가 맡는 거지. 준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그리고 은혜도 옆에서 도와줄 거 아니야. 네, 당연히 도와드릴게요. 은혜가 든든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재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단은 은혜가 계속 맡아줘. 회사 일과 재단 일을 함께하면 더 시너지가 날 거야. 몇 달 후 준호는 정식으로 태성건설의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승진 발표가 나자 회사 분위기가 달아올랐어요.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모두 함께 더 좋은 회사 만들어 나가요. 준호의 첫 경영 방침은 직원 복지 향상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이 행복해야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 환경 개선, 급여 인상, 복리후생 확대 등을 단행했어요. 직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은혜도 재단에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어요. 장학금 확대, 진로 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새로 만들었어요. 은혜 사무국장님 덕분에 재단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시어머니도 은혜의 활약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느 주말 세 사람은 함께 회사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였어요. 이 아파트가 완성되면 300가족이 새보금자리를 갖게 되는 거네요. 은혜가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야.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에요. 준호도 뿌듯해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고 나서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셨어요. 어머니, 처음에 저를 시골 농부라고 생각했을 때 어떠셨어요? 은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걱정이 많았어.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세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정말 웃겨. 서로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하지만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은혜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만약 처음부터 모든 걸 알았다면 지금처럼 진솔한 관계가 될 수 있었을까 싶어. 준호도 동감했습니다. 어머니의 선택이 옳았어요. 그날 저녁집에서 준호와 은혜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그러게요. 어머니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죠. 네, 받은 만큼 나누면서 살아요. 몇 년 후 태성건설은 업계에서 인정받는 우수 기업이 되었습니다. 준호의 경영 철학인 직원과 함께 성장이 성과를 거둔 거였어요. 태성복지재단도 국내 최고의 복지재단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은혜의 헌신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거였죠. 시어머니는 이제 진짜로 은퇴해서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 손자, 손녀 얼굴도 봐야지.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혜와 준호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을. 뭐가 부끄러워. 자연스러운 거야. 몇 달 후 은혜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시어머니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정말? 우리 손자가 생기는 거야? 네, 어머니. 건강한 아이 낳을게요. 고마워,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는 은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은혜는 남편과 함께 창문 너머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과정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교육을 해줄까요? 글쎄요, 어머니처럼 겸손하고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니까요. 네,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키워요. 창밖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가족의 마음처럼 따뜻하고 밝게 말이에요. 은혜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기야,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할머니와 아빠,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건강하게 태어나렴. 그렇게 진짜 가족이 된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 말이에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